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그 이름을 제가 자꾸 까먹는데 복덕흠 의원이라고 아닌데 복씨가 아닌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의 일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의 수주를 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일면 특종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1,000억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자, 박덕흠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000억 원 수주. 엠네지아님은 복덕방이라고 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분 박씨 아닌가요? 박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복덕흠으로 제 복씨인 줄 잘못 알고 있었는데 박씨시네요.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수주했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정기 구독자입니다. 아직 한겨레 신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쨌거나 이런 훌륭한 기사는 또 한겨레 신문 아니면 잘 안 쓰거든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계산지역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박 의원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해 충돌을 넘어서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란 걸 모를 리 없는 산하기관들의 공공연한 뇌물성 일감 몰아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박덕흠 의원이 친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편이었다는 점과 국토교통위원회 당시 간사로서 활동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어느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장보다 사실 더 힘이 센 건 간사들입니다. 간사들이 모든 법안의 순서를 논의하고 모든 예산을 논의하고 모든 회의 일정을 잡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간사들이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간사 눈밖에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회의 상임위원, 간사의 힘인데요. 진성준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로부터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국토교통위원으로 지낸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해영건설 9건, 파워개발 9건, 원화종합건설 7건 등 25건 773억 1천만 원어치 공사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세 기업은 모두 박덕흠 의원이 직접 설립한 뒤에 장남에게 물려주거나 자신의 친형을 대표로 앉힌 회사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오너는 박 의원이고 해영건설의 지분은 51%, 원화종합건설 지분은 50억 원 등 128억 원의 주식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화코퍼레이션과 원화종합건설은 신기술 이용료로 5년 동안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화종합건설은 강관과 강관 사이를 철근으로 연결하는 방법 하나로 특허를 낸 뒤 공사 4건에서 특허로만 293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기술 사용료를 받는 자체가 이해충돌의 전형이고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짙다. 친박으로 알려진 박 의원,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토위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간사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서 그래서 가족 기업인 거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건데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무려 559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고 대한전문건설협회장까지 했던 사람인 겁니다. 박 의원실은
당선된 이후에는 가족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네요. 예. 이해충돌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갖고 있는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했지만 비상장 주식이라서 팔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참 뻔뻔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7,200만 원을 조카 명의로 목포에 집을 샀다라고 주장해서 무려 3주간 10,000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손혜원 의원에게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자들의 취재 정신이 이번엔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와 복덕방은 신문의 언론의 가장 중요한 광고 소스이기 때문이죠. 이들 자체가 바로 이해충돌의 전형인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광고를 주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공정경제 3법도 재벌들을 괴롭히는 법안이라고 재벌들이 주장을 하니까 재벌의 광고로 연명을 하고 있는 언론사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문제도 부동산 광고로 연명하고 있는 신문에서 이 문제를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이해충돌의 전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한 줄도 할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로 아들은 광고를 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 문제로 한 달 가까이 모든 지면을 덮어가면서 자기들이 공정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박덕흠 의원 일가가 피감기관 공사 1,000억 원을 수주했다는 이 놀라운 뉴스 앞에서는 다른 언론이 과연 이 뉴스를 쫓아올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가장 많은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이런 식의 의혹을 찾아내고 보도를 하는 일을 언론이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해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본인들이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는 공정의 문제, 즉 조국 장관의 딸이 의전원에 공정하게 입학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 조국 장관의 아들이 로스쿨에 공정하게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의 문제,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증을 공정하게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기를 하지만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그중에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일용직이라는 이런 문제들, 즉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이런 비정한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들도 딸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편집국장은 자기 아들이 의전원 가고 로스쿨 가야 되는데 이게 공정해야 되니까 이 문제만 따지고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강남 출신의 외고 출신의 시험 잘 봐서 언론고시 합격해서 기사로 들어가 있는 기자들은 마찬가지로 본인들과 관계 있는, 자기 친구들과 관계 있는 오직 엘리트들만을 위한 공정인 의전원, 로스쿨, 서울대, 고대연대 얼마나 공정하게 입학할까라는 문제로 하루 종일 지면을 낭비하고 그러고 자기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자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건설회사 운영을 하는 오너였던 박덕흠 의원이 1,000억 원씩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이런 뉴스 앞에서 이어지는 연속 보도가 없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한계이자 비참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절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덕흠 의원의 해명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에 반이라도 파헤쳐보는 성의를 보여줄 것을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혜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 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